자, 오늘은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거는 프리미어에서 여태까지 뭐 간단하게 사운드 편집들은 다 해봤지만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사운드 편집과 믹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원래는 프리미어 말고 어도비 제품군에 오디션이라는 사운드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앤데 여기다가 사운드를 가져오고 멀티 트랙 만들어서 이렇게 사운드만 가지고 작업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배워두면 좋긴 좋겠지만 전문적으로 사운드를 할 게 아니면 프리미어에서 그냥 정리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프리미어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PC로 녹음을 해야 될 때, 이 노트북체로 녹음을 해야 될 때나 잠깐 쓰고, 대부분은 맥을 이용해서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운드는 맥에서 해요. 아직까지는 뭐 거의 모든 뮤지션들이나 사운드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맥을 쓰거든요. 아직까지는 PC냐 맥이냐 할 때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는 맥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사운드나 뭐 이렇게 뭐 미디 작업, 그다음에 사운드 에디팅, 믹싱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맥의 프로툴이나 로직 이런 맥 전용 프로그램을 써야지 좀 제대로 사운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비슷하게 만든 건데 어도비에서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디션에서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전문적인 걸 하려면 맥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프로그램이어서 요거를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우리가 프리미어가 익숙하니까 프리미어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프리미어를 여는데 먼저 폴더 작업을 당연히 해놔야겠죠. 그래서 사운드 편집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 폴더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지금 사용할 사운드를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음악으로 설명할 거라서 내가 만들어 놨던 음악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스를 보고 따라해 보고 싶으면 여기 내리기 전용 수업 자료 요 믹싱에 들어 있어요. 믹싱에.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고 싶으면 요걸로 한번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소스를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저장을 거기다 저장을 해야겠죠. 이거는 사운드 위주로 할 거라서 약간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소스 했던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일단 다 갖고 오고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거는 내가 뭐 작업을 위해서 잠깐 미디 작업을 해둔 건데 완성된 건 아니고 샘플로 한번 쓰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지금 미디로 작업하다가 로직에서 미디로 작업을 하다가 그때까지의 시간대별로 쭉 출력을 한 거라서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는 건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로 기본을 잡을게요. 그래서 베이스를 타임라인에 갖고 오면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사운드 위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리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소리가 스트링이에요. 바이올린, 첼로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두고요. 이거 보면
M이 뮤트고 S가 솔로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들을 때는 S를 눌러주면 그것만 들려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드럼도 들어보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드럼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피아노가 그 다음 파트였던 것 같고, 그래서 피아노 넣고 피아노도 그 다음에 기타 소리, 이런 소리, 그 다음에 기타 약간 이펙트 넣은 기타 소리,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벌즈, 이거는 에디팅을 위해서 한번 샘플 갖고 온 거니까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7개의 악기로 일단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면 자 이런 식의 노래인데, 지금 중간 부분이 지금 보면 지금 소리를 하나를 다 사운드 조절을 안 해놓고 좌우 조절을 안 해놔서 이 중간쯤 지금 이런 소리들이 다 여기 피크 뜨는 거, 여기에 딱 닿으면 피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틀어놓으면 계속 피크를 쳐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피크를 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친 거는 사운드 믹싱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디 사운드로 만들어는 그냥 원 소스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그대로 출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운드를 듣기 좋게끔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믹싱 과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에디팅이랑 믹싱이랑 좀 섞어서 하죠. 전문가들은 보통 에디팅 먼저 다 하고 믹싱 전문가가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에디팅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아예 있거든요. 미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믹싱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듣기 좋게끔 좌우 조절해주고 소리 레벨 조절해주고 그런 걸 해주거든요. 그런 게 믹싱 작업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배치를 한 게 에디팅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면에 맞게. 지금 화면은 없지만,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암울하게 드라이빙하는 그런 장면에서 쓰려고 만든 음악이라서 약간 암울하게 어디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음악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막 뭉쳐가지고 뭔 소린지 모르는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기 좋게끔 배분을 하는 게 믹싱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첨가 안 했던 심벌즈가 하나 있었죠. 심벌즈는 이것만 들어보면 이런 심벌즈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믹싱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 심벌즈를 넣으면서 에디팅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 다음에 추가를 할 거니까 살짝 뮤트를 해놓고요. 심벌주는. 자, 그래서 얘네 사운드들을 가지고 이제 에디팅과 믹싱을 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전에 했던 거 한번 점검하고 들어갈 텐데, 자, 여기 보면 48,000Hz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전에 다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날라간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운드 파장으로 이런 웨이브로 우리가 사운드를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를 X축으로 보고 요거를 Y축으로 보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X축은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에 Y축은 피치. 이런 아날로그 상태의 웨이브를 디지털로 변환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가, 디코딩하고 엔코딩 하는가, 그런 거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요 48,000이라는 거는 48,000Hz라는 거는 초당 얘를 X축을 48,000번 쪼갰다는 뜻이에요. 요 위치 에너지를, 요런 위치 에너지들 있죠? 요거를 다 48,000, 초당 48,000번으로 나눠서 저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아날로그 웨이브 선에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를 극대로 확대해 보면 아날로그가 이렇게 돼 있는 라인을 이렇게 쪼개서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여기 체크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화죠. 사실은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얘를 얼마나 촘촘하게 위치 정보를, 아날로그 위치 정보를 담느냐, 요런 게 이제 48,000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48,000번 헤르츠보다 숫자가 높으면 당연히 더 음질이 좋은 거고, 이거보다 숫자가 작으면 음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UHD 시대로 가면서 96,000까지 요즘을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48,000을 대부분 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요건 거의 2배 차이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아주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CD 음질 같은 경우에는 44.1kHz. 그러니까 44,100Hz를 쓴다 그랬죠. CD 음질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음악 들을 때 보통 쓰는. 유사하죠? 근데 요게 나오기 전이라서, 요게 나오기 전에 설정한 거라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CD 음질은 44,100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X축을 쪼개는 거를 봤으니까 당연히 Y축을 쪼개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Y축도 쪼개야지 정확하게 요거를 알 거 아니에요. 그 Y축을 표시를 해주는 게 나중에 출력할 때 나오는데 비트예요, 비트.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력할 때 다시 한번 볼 텐데, 보통 보면 우리가 8비트, 16비트, 그 다음에 32비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8비트는 0에서 1이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 다음에 16비트는 0에서 얘를 1을 16개, 겁나 많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32비트도 1이 32개. 그러면 요거 10진법으로 바꾸면은 얼마나 되냐면 얘는 0부터 255고, 그 다음에 16비트는 65,535예요. 그 다음에 32비트는 이거 세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엄청 많아요.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42억 정도 되네. 43억 정도 돼요. 43억. 엄청 센 거죠? 여기 중간에 24비트도 있어요. 당연히 얘도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원음에 더 가깝겠죠. 근데 사실은 얘를 X축을 엄청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얘는 16비트나 24비트나 32비트나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전문가들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땐 잘 못 느껴요. 그래서 보통 16비트나 24비트나 크게
무리 없이 설정을 해놓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런 거는 대부분 보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음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날로그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일 첫 번째 녹음은 아날로그 밀테이프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있대요. 근데 아날로그 하면은 문제가 뭐예요?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 사운드의 웨이브는 깔끔하게 녹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약간 손해 보더라도 디지털로 녹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데 약간 꼰대 마인드로 아날로그로 꼭 녹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기본 거를 알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출력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한번 설정해 봅시다. 솔로로 놓고 효과 컨트롤을 켜놓으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얘를 잡고 효과 컨트롤을 보기 좋게 이쪽으로 옮겨 놓읍시다. 자, 그래서 얘를 들었을 때 자, 베이스가 지금 딱 센터에서 들리고 있어요. 지금 피치를 보더라도 좌우가 비슷하게 되죠. 좌가 살짝 높긴 한데 자, 그래서 이것도 정할 때 미리 생각을 해두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채널이잖아요. 이것도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1채널은 모노, 2채널은 스테레오, 그 다음에 5.1채널은 우리가 돌비라 그러는 거 보통 이렇게 생긴 마크 있죠? 이게 5.1채널. 그래서 1채널은 당연히 스피커가 하나만 있는 거고 사람이 여기 있을 때 2채널은 스피커가 좌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1채널은 스피커가 요거 플러스 센터 하나 두고 좌우 있고 그 다음에 레프트 리어, 라이트 리어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게끔 해서 서라운드 이렇게 돌리게끔 사운드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만든 게 5.1 채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는 거는 베이스 우퍼 스피커를 하나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5.1 채널을 하면 사운드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거 이상 쓰죠. 영화는 뭐 24채널, 뭐 32채널까지도 쓰기도 해요. 스피커를 막 쫙 넣는 거죠. 머리 아파서 이거 어떻게 믹싱 하나 몰라.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모노 아니면 스테레오 아니면 5.1 채널인데 지금은 스테레오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악기가 7가지가 있잖아요. 7개가 있으면 대충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베이스는 한 이쯤에 있자. 그 다음에 스트링은 여기서부터 한 요까지 있자.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는 한 요쯤에 있자. 그 다음에 드럼의 2개는 양쪽으로 쪼개자. 그 다음에 기타 소리는 센터. 그 다음에 기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쏠리고 나중에 심벌즈는 한 이쯤에 왼쪽에서 탕탕 때려주게 그렇게 쫙 벌려주면 그러면 사운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들리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다 센터에다 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다 센터로 놓으면 그냥 모노로 녹음한 거랑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악기를 쫙 펼쳐주면 스테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펼쳐지는 거는 어떻게 펼쳐주냐면 얘는 레프트 레벨을 올려주고 라이트 레벨을 낮춰주면 되겠죠. 얘는 레프트 레벨을 낮춰주고 라이트 레벨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좌우로 쫙 펼쳐준다고 보면 돼요. 볼륨 조절을 해가면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들리다가 나중에 조금 제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레벨을 체크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주면 여기 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처음에는 레벨을 좀 낮게, 너무 낮췄다. 그러면 서서히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좌우 밸런스도 이쯤 했을 때, 지금 패너, 만약에 옛날 프리미어를 쓰고 있으면 여기 오디오 효과에도 패널이 있어요. 오디오 효과에 균형, 여기 따로 있죠. 이렇게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오디오 효과에 있어서 가져왔었어야 되니까, 혹시 옛날 버전을 쓰면 여기 균형이 없으면 여기서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센터에 시작하더라도 이쪽에 갔을 때 정면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치게 이쯤에다 두자.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센터에 있다가 서서히 좌측으로 가게. 지금 여기 피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확연하게 좌측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소리를, 베이스가 너무 크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갔다가 다른 악기가 나올 때 좀 줄여봅시다. 그러면 지금 왼쪽 피치가 확실히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운드가 유지가 되다가, 레벨이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떨어지게. 근데 지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얘 커서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해주고, 레벨 정도는 여기서 바로 타임라인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줄였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났을 때쯤에 다시 여기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여기에서 다시 서서히 0dB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약간 트릭을 하나 더 쓰면, 여기서쯤에 균형을 여기쯤 하다가 유지가 되다가, 이쯤 갔을 때는 조금 왼쪽으로 더 쏠렸다가 끝날 때쯤이면 사운드가 오른쪽으로 가게, 그러면서 끝나게. 그러면 사운드가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이거 작업할 때는 헤드폰을 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아무래도 노트북 스피커나 집의 스피커보다는 헤드폰을 끼면서, 이어폰을 끼면서 하면 더 확실하게 이 펜 돌아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스트링까지. 이것도 갑자기 들어간 느낌이 좀 있으니까 레벨을, 이건 어차피 요거는 소리가 스트링이 좀 작게 녹음이 됐으니까 굳이 줄일 필요는 없고, 얘를 처음에만 조금 작게 시작하게 이렇게 해주면 들어갈 때 너무 차이 나나?
그 다음에 스트링은 살짝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요 균형은 요 스톱워치가 지금 기본적으로 눌려져 있으니까 항상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얘는 스톱워치 풀어주고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게 치우치게. 그래서 얘만 들어보면 오른쪽 피치가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 조금만 더 할까? 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피치가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드럼 첫 번째 드럼 얘는 확실히 왼쪽으로 좀 쏠리게 잡아주고 패널을 왼쪽으로 많이 쏠리게 해줄게요. 조금 더. 확실히 왼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전체적인 사운드 레벨은 조금 내려가니까 굳이 지금은 레벨도 같이 내려가서 소리를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나중에 들어보고 레벨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럼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쏠리게 해주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 얘가 동시에 딱 울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린 느낌이 좀 살짝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이동시켜 봅시다. 넘어갔다. 따닥하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났죠? 근데 얘가 조금 볼륨이 크네요. 그러니까 얘를 레벨을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서 좀 줄여줘야 되니까 여기쯤에서 약간 낮춰서 그리고 뒤로 가면서 약간 떨어지게. 얘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면 살짝 떨어지게. 너무 떨어져.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까지.
피아노 소리 너무 지금 갑자기 과격하게 불었으니까 일단 소리부터 좀 줄여주고요. 시작은 조금 부드럽게 들어오게 살짝만 낮춰서 그리고 균형도 얘는 살짝 왼쪽으로 헷갈릴 때는 얘만 딱 들어보면 그리고 사운드, 이 피아노 소리는 서서히 줄어들게. 요거에서 스트링도 요쯤에서 살짝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가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기타 소리 여기면 기타 소리도 서서히 줄어들게. 그 다음에 여기 할 때는 어차피 다 듣는 거니까 사운드 빼고, 얘는 조금 소리가 크니까요. 일단은 균형을 조금 오른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른쪽을 주고 뒤로 가면 갈수록 완전히 오른쪽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소리는 좀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심벌즈로 효과를 좀 내봅시다. 여기서부터
심볼즈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거. 그래서 엉뚱한테 들어갔네. 약간 뜬금없으니까 얘는 일단 장치를 먼저 하고 합시다. 여기에다가 약간 에코를 줄게요. 효과 중에 사운드 효과 중에 반향, 그래서 복합 반향 이런 걸 넣어주면 기본값에서 강당 이런 소리를 해주면 거대한 동굴? 이상하다. 대형 욕실. 홀. 이상하다. 갤러리. 강당이 제일 낫나? 갤러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은 얘가 균형을 완전히 좌측에, 그 다음에 한 번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Alt 눌러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왔을 때는 얘가 완전히 오른쪽에,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또 딱딱 붙이면 되네. 그러면 계속 균형이 맞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말고 여기다 합시다. 여기쯤에 얘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살짝 안 맞았네. 한 프레임 정도. 여기서 그러면 지금 한 프레임 잘라낸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어 붙이면 딱딱 맞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여기까지니까 얘를 지우고 얘를 복사를 하면 딱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만 할까? 맞는데?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내보내기 미디어 mp3 근데 여기에는 해상도가 없네. 프리미어에는 해상도 조절하는 건 없네요. 요것만 있어요. 비트 전송률. 아까 전에 48로 맞춘 거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트 전송률 요거로만 사운드 해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보통 사운드 전용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던 16비트로 할 건지 24비트로 할 건지 그런 게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로만 해상도를 정할 수 있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256 이상은 좀 돼야지 아주 깔끔한 사운드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mp3로 그냥 작은 파일 있잖아요. 1메가 정도 되는 거는 보통 128KB per sec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긴 하는데 요거 멜론 같은 데서 다운받을 때도 256 이상으로 그 다음에 320 정도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용량이 한 5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음악 들을 때 요런 거가 확실히 음질이 더 좋아요. 특히 베이스 부분 같은데.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믹싱 1 저장해서 내보내기 한번 해보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믹싱하고 간단한 에디팅하고 좌우 밸런스 맞추고 이런 것까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 텐데, 효과 중에서 이퀄라이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새 항목으로 만들어서 지금 만들었던 얘를 통째로 이렇게 갖고 오면 됐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사운드 들었을 때 난 전체적인 밸런스를 조금 이퀄라이징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퀄라이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도 다 써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쉬운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요게 많이 쪼개진 게 더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일단 요게 10개로 이퀄라이징 한다. 요거는 20개로 이퀄라이징 한다. 이거는 30개로 이퀄라이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얘를 반영을 하면 효과 컨트롤에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뭐 디폴트 값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음역대가 여기가 왼쪽이 낮은 때고 이쪽이 높은 때예요. 그래서 얘를 극단적으로 높여주면 베이스가 엄청 세지면 피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살짝 해주려면 조금만 올려도 그리고 나는 고음대를 살짝 낮추겠다.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죠. 나는 반대로 저음대를 좀 낮춰주고 고음대를 좀 올리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보컬 쪽으로 하면 요쯤에가 높을 거예요. 한번 디폴트 볼까요? 보컬 표현 증폭. 그러면은 보컬 목소리가 요 음역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만 이퀄라이징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단순 저음 올리기 하면 여기 저음대가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을 한다는 거예요.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퀄라이징으로 뭐 효과를 하나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화 소리 있잖아요. 전화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중간 쪽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다 죽여주면 전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요. 특히 보컬일 때 만약에 상대편의 전화 소리를 영상 내용성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퀄라이징을 한두 개 영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확 죽여주면 저쪽에서 약간 전파 타고 들어온 아날로그 소리 같은 게 들려요. 물론 요즘은 디지털 해상도 높은 전화 소리라서 이렇게까지 단순 음역대가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화 소리는 이렇게 처리를 좀 보통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징을 해줄 수 있고 그거 말고도 뭐 별의별 거 아까 전에 반향 같은 거 해봤고요. 약간 쇳소리 나는 거 아니면은 무슨 이상한 기계 소리 나는 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에코 소리도 있고 여기는 빼버리고 만약에 에코 소리 한번 넣어볼까요? 무슨 돌림놀이 같이 들리네. 어쨌든 이런 그 사운드 이펙트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넣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만약에 대사가 있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싱글 채널 압축기 있죠. 이런 거를 만약에 적용을 하면 보면 보컬 증폭기 있죠.
이런 거를 해주면 음성 레벨, 음성만 좀 높여주는 이런 걸로 해주면 대사가 조금 잘 들려요.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소리도 이 보컬 증폭기를 통해 가지고 그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안 쓰고 그냥 레벨을 올리면 만약에 이런 소리가 있고 여기 잡음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고 잡음 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레벨을 올려버리면 얘도 커지지만 얘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잡음 소리도 같이 들겠죠. 근데 이 증폭기를 이용을 하면 사운드가 얘는 커지고 얘는 그대로 유지되고 얘는 커지고 얘는 유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증폭기랑 레벨 올리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증폭기를 사용을 해주면은 조금 더 대사가 잘 들리게 돼요. 아주 자세한 음향적인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대략 우리가 그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편집하고 믹싱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사운드 믹싱까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영상을 할 수 있겠죠. 자, 사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